네, 이 시간에는 분할계약 금지,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이죠. 거기서 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사에서 공사에서는 시행령 제77조가 공사 분할계약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통합발주해라. 지금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말이거든요. 요 시행 77조가. 근데 이제 이게, 학교에서는 상당히 좀, 왜냐면 이게 분할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지금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분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면 어떤 근거 서류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어느 학교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복도 리모델링 공사 1,000만 원. 다음에 화장실 보수 공사 1,500만 원. 다음에 페인트 공사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시행령 제77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같은 회계년도에 특정 단일 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정된 공사와 이 시공 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된 부대 공사를 단일 공사로 봐버리는 거죠. 단일 공사. 이 단일 공사란 여기 하나하나 특정된 걸 단일 공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일 공사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같은 회계년도에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이 특정됐어요. 그래서 같은 회계년도에 특정 단일 사업으로 책정된 공사가 단일 공사에 하나하나. 근데 그 뒤에 와가 붙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단일 공사는 이 시공 지역에서 그 학교에서 그 시공된 부대 공사를 단일 공사로 봐본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같은 예산에 편성되고 발주기에 같이 돼 있으면 통합에서 설계해서 통합으로 발주해라. 지금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의 분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건설산업 기본법대로 건설공사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또 학교에서는 것이 전기공사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정보통신공사도 있을 것이고, 소방시설공사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건설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정보통신 복합돼 있다. 그럴 때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에 반드시 건설공사와 타 공사는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발주 의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이게 건설공사만 통합발주하고 나머지는 분리발주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다음에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민감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교사동이 있고, 다음에 이제 여기 통학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운동장이고, 그죠?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유실이 됐어요. 통학로가. 유실이 됐어.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이거 무너졌어. 그러고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 유실된 것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잖아요. 다음에 지붕을 보니까 이게 얼마냐 건진 것이 1,000만 원. 다음에 옆에 예를 들어서 석축이 무너졌어요. 석축이 보니까 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각각 특정 단위로 책정된 공사지만은 같은 회계년도에 편성됐고 같이 이렇게 발주 계획이 서면 통합 발주한 것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통학로고 이 지붕하고 같이 공사를 한다. 예를 들었을 때는 지붕을 공사를 하면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여기 이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는 방학 동안 좀 해야겠다. 방학 동안 해야겠다.
다음에 여기는 통학로니까는 학생들하고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선 좀 해야겠다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예가 있을 때는 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자, 여기는 조기 없는 공사 착공해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운영이 있으니까 방학도로 미뤄두고 했을 때는 일정한 근거 어떤 그 타당성을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분리시키면 합하면 공고를 해야지만 분리시키면 1인 수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받을 때 이게 분리발주 아니냐, 분할 수익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것을 피치 못해요. 불가피하게 분리발주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분리발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만들어놔야죠. 뭘로? 서류로. 그래서 회의록이나 다음에 이거 예를 들어서 지붕을 하다 보니까 가지 발주하면 교육과정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 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이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건 통학로니까 이것은 무너져 유실되지 않냐.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선 어느 시공해야겠다 했던 어떤 타당성이 되면 이건 서류로 이런 식으로 나누고 분리 발주할 수는 있겠죠. 그래 다만 이제 이 원칙은 통합 발주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념해 주시고 이게 분할 계약 금지란 의미는 뭐냐면 분할 수익 의도적으로 나눠서 1인 수익 해버리는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제 그 부분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이 감사한 부분이 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과학실 인테리어 공사가 1,720만 원이었었어요. 다음에 과학실 외부 도장 공사가 1,680만 원이에요. 과학실에서 장소에 있어요. 이렇게 편성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특정 단위 사업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하나 단위 사업이라고요, 이게. 자, 이렇게 편성됐는데 감사는 어떻게, 를 나누어서 1인 견적의 수익. 자, 2천만, 나누면 2천만 원 이하잖아요.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면 나눠서 수익하겠는데, 이기는 경우에는, 자, 단일 공사, 각각 특정 단일선을 하더라도 그 시공 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의 부대 공사로 봐버리거든요. 원쪽을. 그래서 이걸 단일 공사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하여 설계해서 통합에 발주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사나 어떤 물품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물품 용역도 통합 발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학습 준비물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 임차 용역 했을 때도 그 추정가격에 따라서 분리 발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통합 발주가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